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룰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역구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네. 많이 적응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어제도 제 그 대전의 유성에서 그 유성구 당원들 네. 그 국민의힘 시당 차원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뭐 사실은 저에 대한 입당 환영식이었죠. 그리고 그렇군요. 예, 장동혁 사무총장까지 바쁜데도 대전까지 왔고 분위기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너무 따뜻해서 저 에일리의 그 제가 좋아하는 보여줄게까지도 이렇게 시작할 때 오프닝 그 음악으로 쫙 틀고 그랬군요. 제가 그 가사 중에 그 배신당한 그 애인에 대한 배신에 대한 것을 내가 아주 멋진 그 새로운 애인을 만나서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거 그걸 보여줄게. 예.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근데 아주 그런 것을 저의 그런 노래 좋아하는 것까지 딱 알아가지고 틀어주는데 아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동하셨군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첫 오찬을 가졌다고 해요. 의원님 가셨죠? 저는 그 당원 교육 때문에 그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 4선 이상 중진 모임 그 점심자리는 못 갔습니다. 제 다음 질문이 의원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 질문은 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룰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일반 국민 비율 80%로 높이는 부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깊게 이 부분을 그 검토하거나 연구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약세 지역이라고 평가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당원들의 표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하면 좀 어쨌든 민심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쟁력이 본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당원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민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약세 지역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 예, 그런 본선 거죠? 경쟁력을 높은 후보를 그 선발하는데 오히려 이게 적합하다. 그렇군요. 또 하위 10% 현역 의원 컷오프한다고 하고요.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감점을 부과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의원님 해당하는 겁니까? 저도 이제 그 명색이 5선 국회의원이니까 예. 뭐 해당되겠죠. 예. 뭐 여기에 이제 적용 범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당이 정한 방침에 따라서 예. 저는 뭐 그걸 순응하면 될 일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다선에 대해서 일정한 페널티를 주는 거에 대한 해당 다선들은 불만이 분명히 있겠죠. 네. 아니 다선이 거기서 해당 지역에서 갈고 닦고 민심에 여러 가지 신임을 얻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저평가받고 감산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다선 의원들의 평가를 절하한다는 의미보다는 경쟁하는 신인들한테 또는 신인들이 그 경쟁을 쉽게 좀 마음을 먹게끔 하기 위한 유인제로서 네. 다선들을 그냥 둔 상태에서 하면 게임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인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것인 만큼 다선들이 일정 부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있으시겠죠. 그건 뭐 충분히 다선이 되면 제가라도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인들을 끌어당기고 어쨌든 신인들과 순환해서 좀 신인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공정한 게임이었다. 공정한 경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 처방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고민이 저는 담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역구 관련해서 이제 박범계 의원은 이곳은 전통적 야권 강세 지역이다. 과연 그러니까 민주당 우세로 갈지 이상민 인물론이 먹힐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범계 의원이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겠죠. 희망과 사실은 좀 다르니까요. 그러나 어느 지역이고 어느 당의 어느 후보든 어느 당이든 절대적 지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권자가 어느 정당 또는 어느 후보에 대해서 선택할 것인가는 정치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이고 저희들은 선택을 받는 피동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뿐이죠. 그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민주당 시스템 공천이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취지로 평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공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 그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끔 운용되느냐가 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민주당 경우를 보니까 여론조사 있고 또 당원을 통한 온라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기구나 담당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매우 자기적인 것이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는데도요? 제가 구체적으로 전에 있던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더구나 개딸들이라고 하는 일그러진 그 강성당원들이 지배하는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왜곡되고 자기적으로 아주 삐뚤어지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건 맘먹기에 따라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 과정이 더 정밀해야 되는데 지난번의 경우를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를 보면 그런 예들이 의심이 상당히 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정권 심판 강조하면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메시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굉장히 선정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이 있을 때도 내가 다른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부터 이재명 대표를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정도가 강하게 의심해요.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 가지고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20여 명이 구속됐어요. 구속은 검찰이 지킨 게 아니라 판사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 구속된 겁니다. 그리고 5명이 의문사했어요. 가책을 안 느끼나요? 도저히 양심의 어떤 걸 돌아보면 그걸 진짜 본인이 애써 외면한다고 해도 저 깊은 바다 마음속에서 가책을 느끼는 거 없나요? 아니 그런 사건의 중심 인물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한 그 범죄의 의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상식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말 증거로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심하는 거 있는 건 각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 상황인데 정서인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배제할 만큼 아니잖아요. 이미 재판에 회부됐고 상당히 지금 재판 진행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유동규 씨인가요? 그분의 진술 증거만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김용 씨가 유죄 판결할 때도 유동규 씨의 진술 증거에 의해서 사실은 유죄 판결 받은 근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따지면 연장선상에서 그 진술 증거뿐이라고 하는 유동규 씨의 진술 증거뿐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유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으로서 본인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죽이려 했다. 이러는 것은 검찰의 지금 수사나 또는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만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요? 본인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은 말하자면 일부 언론에 의해서 자신이 막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고 결국 이번에 피습당한 것이 어떤 반대 정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나 또는 국민의힘 쪽 정치 세력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요? 지금 해당 그 범인 되시는 분이 아주 나쁜 행동 범죄 행위고 그런 폭력이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어떤 것과 연결해서 반대 정파에 대한 정략적인 이용을 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당한 피습의 그런 의미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굳이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를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에서 열었어요. 여기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길을 막고 있는 돌덩이에 비유하면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승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다른 데로 갈 생각이나 비례대표 간다는 얘기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 분들은 일부 민주당 분들은 뭐 발끈하고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약체 후보가 오면 환영할 일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참 환영하고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할 텐데 왜 발끈하고 이렇게 막 마치 뭐 원희룡 장관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괜한 긴장을 오히려 겁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좀 비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그건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그건 비겁한 거고요.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와 붙겠다 한 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니만큼 저 한번 진검승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서울 마포을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에 출마해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붙을 거다. 뭐 이런 걸 위원장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곳은 지금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이 확정된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말하자면 정청래의 대항마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를 결심했다. 아마 소개했는데 상대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당연히 좀 언짢았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승부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김경률 그 비대위원 회계사는 계속 조국 사건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발하고 그런 네.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 대장동의 의혹에 네. 대해서 밝혀냈던 분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뭐 수호천사다라고 할 정도로 앞장선 저는 뭐 심하게 말하면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분이시니까 뭐 한번 민심에 한번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정청래 의원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반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뭐 혁신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풀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이 와중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저희 이제 출연했던 그 국민의힘 영입인재 이수정 교수도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걸 제시했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총선 전략과 관계없이 어쨌든 국민들한테 뭐
사과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별개의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뭐 당 지지도 뭐를 올리기 위한 어떤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별개로 할 일이고 정권 견제론이 높지 않습니까? 네. 5대2 그러니까 5대3 정권 견제가 한 5 또 정권을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 3 반면에 이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한 30% 국민의힘이 어떤 때는 앞서거나 민주당이 앞서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정권 견제를 전부 흡수를 못하고 있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국민들 앞에 국민들한테 좀 군림하고 있다. 좀 우쭐거린다. 좀 이게 뭔가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갖고 있는 정서적인 것이 저는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 분들이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보다 겸손하고 보다 부드럽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확연히 눈에 보일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지난번 강서구청장 이 선거 이후 대통령의 자세도 변한 건 있다고 봅니다. 민생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민생 토론회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변론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뭐 이념적이거나 가치적인 거는 사실은 내세우지 않았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있지만 좀 더 확연하게 보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따뜻하게 하길 바라고 또 국민의힘도 여당이지만 여당이 그냥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옹호해주고 뭐 수호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민심을 반영해서 시시비비나 아닌 건 아니다 또 긴 건 기다라고 일정 부분 견제 역할을 해주면 정부 견제에 대한 역할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을 정부는 겸손하고 또 여당은 일정 부분 견제 역할을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게 여당의 메커니즘상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뭐 말씀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있고 저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여당 소속 의원 그냥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부에 비판적으로 하면 쫙 째려봅니다. 분위기가 써느라고. 쉽지 않은 일이라 말씀이시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잘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가 축소 왜곡됐다면 이제 재수사 요구하고요.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은 검찰, 경찰, 총리실 다 못 믿겠냐며 음모론 그만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어떤 조직적 그 뒷배경이 있어서 그런 범죄가 생겼다. 뭐 이러면 좀 그와 관련된 정황이라도 제시하면서 뭐 축소가 됐다든가 뭐 저 변형이 됐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뭐 때문에 그랬지? 뭐 때문에 축소된지? 이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적 기구들에 대해서 다 불신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기구들은 검찰 없애고 경찰 없애야 되겠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3지대 지금 움직임들이 좀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을 탈당한 3명,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그 한참 전에 탈당한 그 이준석 전 대표 이런 결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당이론적으로 따지면 정치의 고품질 서비스 경쟁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이 독과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3의 당이 생겨서 좀 자극도 주고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건 당이론이고 현실론으로 따지면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신당을 한번 해보려고 국민의힘에 네네. 입당하기 전에 그런 노력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린 겁니다. 엄두가 안 났어요. 네. 왜냐하면 각자 다 좀 색깔과 스펙트럼이 좀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인요한 위원장의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그랬고 본인한테도 그랬지만 문화적 충격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러면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당을 같은 당으로서 이렇게 딱 조직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엄두가 안 나서 사실은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